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요거를 설명했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화반응 문제를 풀면 중화반응이 뭐 예를 들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자, OH 마이너스 혹은 뭐 이거 Na 플러스 뭐 다른 걸로 바뀌어도 돼. 그래서 총 이제 이온이 4종류가 있는데 중화반응이라는 거는 이 4종류의 이온 중에 요놈하고 요놈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수용액에 뭐 할 수 없냐 하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 무조건 얘네들은 만나면 서로 뭐 하는 거냐면 서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용액 안에서는 얘와 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온의 종류를 표현하면 이온의 종류가 3종류 아니면 2종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의 의미가 이렇게 3종류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4라고 쓰고 얘를 1이다 이렇게 쓰고 반대로 얘를 1이라 하고 얘를 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거는 뭐만 표시했냐면 이제 구경꾼 이온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경꾼 이온은 뭐 하는 게 아니냐면 서로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화 반응하면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 항상 수용액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화 반응할 때 이건 이제 산화안원하고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의 개수랑 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냐면 음이온의 개수가 항상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봐도 음이온이 4개 있는데 양이온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를 맞추려면 요게 3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얘는 음이온이 하나 있는데 양이온이 4개 있으니까 음이온과 양이온의 개수를 맞추려면 요렇게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요렇게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만약에 이온의 총 개수가 3종류가 나오잖아. 그럼 3종류가 나오면 이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경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종류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경우면 뭐가 되냐면 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면 뭐가 되냐면 염기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알죠? 그래서 수용액이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이온의 종류를 우리가 셌을 때 그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오면 3종류가 나오면 산 또는 염기다. 이렇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몇 종류가 나오면 2종류가 나와. 그럼 2종류가 나오면 예를 들면 얘도 4고 얘도 4였다고 쳐봐. 그러면 음이온의 개수랑 양이온의 개수가 서로 뭐 한다? 똑같기 때문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수용액에 이온이 몇 종류 있냐에 따라서 산 염기가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이제 정리할 때 중요한 얘기가 이제 요거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면 무슨 점이라는 게 있냐면 중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점. 그럼 지금 이제 이 3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저것 중에 이제 중화 반응의 중화점이 되는 거는 이제 3번째 경우거든. 이제 중화점이라는 거는 수용액 안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화점의 기본적인 정의는 수용액 안에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가 뭐 하냐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뭐가 되냐면 중화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화점을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중화점을 찾는 제일 쉬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시약을 보는 거야. 알았지? 지시약.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뭘 찾냐 하면 중화점을 찾는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그 지시약 중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 BTB
라고 하는 지시학이 있는데, BTB란 지시학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런 식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 세 개,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저 세 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지시학을 쓰면 얘는 색깔이 산이니까 노란색으로 나오고, 얘는 염기니까 파란색으로 나오고, 얘는 중성이니까 뭐로 나오냐면 이제 초록색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제일 쉬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시학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중화점을 찾는, 이게 뭐 어떻게 치면 제일 중요한 거여서 뭘 파악하냐면 이온의 종류와 뭐를 파악해서 그 수를 뭐 하냐면 파악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화 반응이 H 플러스에 OH-가 반응을 해서 H2O라는 물이 생성이 되는데,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경우는 화학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생성이 되면서 뭐 하냐면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열이 발생해서 일종의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발열 반응의 열량은 뭐라고 쓰냐 하면 Q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거든. 그 발생하는 열량 Q인데,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식이어서 Q는 비열과 질량과 델타 T다라고 해서 온도 변화, 이 세 가지 값하고 뭐 하냐면 연결돼 있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중화 반응 문제 풀 때 뭐 이런 개념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개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M이라는 건 질량인데, 중화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질량보다는 뭘 선호하냐면 부피를 선호해요. 부피. 그렇지? 그래서 부피를 선호하니까 요 질량 값은 어차피 같은 물질이면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로 바꿔 생각하냐면 요거를 이제 그냥 부피로 바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이 델타 T라고 표현한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온도 변화가 돼요.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뭐가 생긴다? 물이 생겨. 그러니까 물이 생기면 그 생성된 물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Q라고 하는 열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열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수용액의 온도가 변해. 근데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하면서 온도가 뭐 한다?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섞으면 보통 이런 형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알죠?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는 건 온도가 쭉 올라가다 뭐야? 온도가 떨어져서 무슨 점이 생기냐면 온도가 제일 높은 최고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최고점.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최고점이 생기면 그 온도가 제일 높은 최고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중화점이다. 뭐 이렇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중화 반응하면, 이제 요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화 반응하면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다가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지점을 기준했을 때 거기를 화학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그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여서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중화점은 이제 이런 논리를 통해서 뭘 찾냐 하면 중화점을 좀 찾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뒤에 예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면 현재나 지난주에 준 프린트랑 똑같은 건데 뒤에 문제 세트가 달라서 오늘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하면 중화 반응 문제의 유형은 두 갈래로 있어요. 두 갈래. 그래서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첨가 유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합 유형. 뭐 이렇게 유형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유형이 두 개로 나눠져.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첨가 유형이 나오거나 혼합 유형이 나오거나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다 저기 쓴 것처럼 뭐를 보는 거냐면 수용액 안에 이온이 몇 종류 있고
걔네들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뭐 하는 거야? 뭐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는 첨가 반응하고 혼합 유형의 차이는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3페이지에. 3페이지 나와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첨가 유형이야. 그러니까 첨가 유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묽은 염산을 준비를 해. 그렇죠? 비커에 묽은 염산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묽은 염산을 기준할 때 거기에 뭘 조금씩 넣냐 하면 NaOH를 조금씩 뭐 하냐면 집어넣어서 뭘 하는 거다?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게 첨가 유형.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유형은 뭐냐 하면 혼합 유형은 HCl하고 예를 들면 NaOH가 있었을 때 얘네들을 비커를 여러 개 준비해서 서로 다른 비율로 뭐 하냐면 서로 다른 비율로 계속 섞으면서 중화 반응을 시키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면 지금 예제 나와 있는 2번, 3번 놓고 할 때 2번이 첨가 유형이 되고 3번이 이제 혼합 유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첨가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썼을 때 요 식을 쓰는 거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항상 산화하는 반응할 때 기본적 형태를 꼭 이렇게 써놨거든.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있을 때 이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쓰면 앞에 있는 게 반응해서 이온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알죠? 위치를 그렇게 잡아서 쓴단 말이에요. A와 B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로 첨가 유형 문제를 우리가 풀잖아. 첨가 유형 문제를 풀면 항상 처음에 반응 전에 비커에 원래 들어갔던 거를 뭐 하는 거야? 앞쪽에 쓰고 나중에 첨가해 주는 걸 뭐 한다? 뒤쪽에 쓰고 이제 이런 형태로 맞춰줘야 돼. 거기 예제는 NaOH가 아니구나. KOH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서로 뭐 하는 거다? 얘네들이 서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온수의 변화가 생겨요. 이온수에. 그러니까 누굴 넣어주냐면 KOH를 집어넣음에 따라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온이 있었을 때 그 이온들의 이온수에 뭐가 생기냐면 이온수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구경꾼 이온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구경꾼 이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HCl이 수용액 안에 먼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HCl이 수용 안에 먼저 들어가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해서 뭐 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Cl 마이너스는 어떤 누구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계속 뭐 하냐면 그 양이 계속 일정.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첨가 유형이니까 KOH를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KOH를 조금씩 집어넣으면 이제 K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K 플러스는 Cl 마이너스하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쭉 늘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구경꾼 이온 기준에 했을 때 Cl 마이너스는 개수가 계속 똑같은 거고 K 플러스는 쭉 늘어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 구경꾼 이온인 K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뭐 하는 순간이 나오냐면 똑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 K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두 구경꾼 이온의 뭐가 똑같아진다? 개수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뭐가 되냐면 이온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만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뭐가 되냐면 그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H 플러스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H 플러스는 K 플러스가 들어오면 누구도 들어오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얘하고 뭐야? 서로 반응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얘하고 서로 반응하는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얘네 둘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용액에는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HCl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KOH를 조금씩 뭐야? 집어넣기 때문에 OH-는 들어가는 순간에 누구랑 다 반응을 하냐 하면 H+랑 계속 반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쭉 뭐 하냐면 쭉 줄어들다가 결국 중화점에 도달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화점에 도달해서 이 선생님이 그린 요 색깔이 뭐였다고 쳤을 때, 요 색깔이 H 플러스였다고 쳤을 때, 이제 여긴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 이제 누가 느는 거야? 내가 KOH를 계속 넣어주니까, 그때 뭐가 는다? 그때 이제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뭐 하냐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잘 봐도, 요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가 이제 중화점인데, 중화점 전에 그래프를 잘 보면 이온이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 이온이 몇 종류 있다? 두 종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점을 지나면 이온이 다시 한 종류, 두 종류, 몇 종류 있다? 세 종류 있다. 이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복습할 때 설명한 것처럼 산 또는 염기가 되면 이온이 세 종류, 중성류 몇 종류? 두 종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형태를 바꿔서 이게 첨가 유형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쳐봐. KOH의 HCl이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이제 거꾸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럼 거꾸로 바꿔놨으면 이제는 K 플러스가 뭐 하는 거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한다? 개수가 일정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CL-는 조금씩 넣어주니까 개수가 뭐야?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OH-는 H 플러스랑 반응하니까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얘하고 반응하니까 원래 뭐 하다가 없다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첨가 유형 문제를 풀 때는 꼭 뭘 조심해야 되냐면 누가 먼저 들어간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값이 뭐 하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려해서 문제를 뭐 하냐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면 첫 번째 1번이 A하고 D에 해당하는 이온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A는 뭐 하니까 A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늘어나는 거니까 K 플러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B는 뭐 하는 거니까 일정하는 거니까 CL-다. 이렇게 보면 되고 C는 뭐 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H 플러스고 D는 없다가 늘어나는 거니까 OH-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뭐 중화점이 어딘지 뭐 하래? 중화점이 어딘지 써보시오 라고 했으니까 중화점은 당연히 나 지점이 뭐가 된다? 나 지점이 중화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가와 나 지점이 있거든. 그래서 가와 나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 얘네를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가하고 나 지점을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 시작을 하잖아. 시작할 때 CL-의 개수가 몇 N이냐면 4N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넣어준 CL-의 개수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CL-의 개수는 구경꾼이니까 항상 뭐다? 항상 4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나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나 지점이 중화점이거든. 그럼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하면서 그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나 지점에 이제 Na 플러스가 CL-랑 똑같이 뭐다? 자, 4N개만큼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값을 좀 볼 때 지금 문제에서 여기를 가 지점이다 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나 지점이라 했을 때 이 중화 반응에 도달할 때까지 알았지? 나라고 하는 중화 반응에 도달할 때까지 KOH를 뭐 하는데 넣어주는데 얼마를 넣어주냐면 KOH를 20ml 넣어주는 거고 가 지점에는 그거의 절반이 얼마냐면 10ml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부피가 2배 차이 나니까 만약에 20ml를 뭐 했을 때 20ml를 집어넣었을 때 Na 플러스가 4N개만큼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고 치면 가 지점은 그거에 몇만 넣었으니까 절반만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개수가 2N만큼만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거의 부피가 절반이니까 이제 2N만큼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음이온은 4개 있는데 양이온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항상 수용액 안에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를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이 4개고 양이 2개니까 누구를 더 쓰냐 하면 양을 이렇게 2개를 더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전체 뭐가 된다? 전체 이온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누구부터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냐면 항상 구경꾼 이온들을 잘 표현을 하고 양이온의 수랑 음이온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뭐 하는 거야? 써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무슨 형태냐 하면 첨가 유형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수의 변화를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풀면 2번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형 중에 몇 번째냐 하면 2번째 유형인 이제 혼합 유형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일단 먼저 문제 자체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 무슨 말이 써 있냐면 그림은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했어. 이런 말이 써 있거든.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농도라는 개념이 등장해. 알았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농도의 개념을 배운 적이 니네가 중학교 때부터 하면 딱 한 번밖에 안 배우거든. 뭐 할 때 배우냐면 바닷물의 염분 표현할 때 한 번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농도에 관한 지식이 그냥 뭐냐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 정도 느낌은 있어요. 보통 농도라고 쓰는 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를 상황을 좀 바꿔보면 과학에서 소금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르고 소금 같은 애들은 물에 녹아 들어가는 뭐가 된다? 용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농도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하면 전체 용액이 있었을 때 그 전체 용액에서 용질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 그게 원래 농도의 정의야.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농도가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가 g이면 여기에 단위도 뭐야? g이 돼. 알았지? 그럼 농도는 기본량이야, 유도량이야. 그 정도 기억나냐? 응? 민규랑 뭐야? 왜 그래? 뭐냐고? 유도량이냐고? 기본량이냐고? 뭐라고? 기본량 같은 소리 하고 야, 기본량에 기본량을 했는데 어떻게 도로 기본량이 유도량이지? 그죠? 그래서 농도는 이제 유도량이 되고 둘 다 그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버리면 뭐가 없어? 단위가 없는 거죠, 단위가. 그렇지? 원래 그냥 비율이잖아, 비율. 전체 용액에서 용질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냥 비율인데 비율로 나타내는 게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거기다 그냥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형태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유도량이지, 유도량. 근데 기본량이 아니고. 수능 어떻게 보지, 저 새끼? 수능 안 볼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알았지? 여기에서 배우는 화학은 이런 농도를 또 쓰질 않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화학에 말하는 농도는, 꼴은 똑같은데 단위가 틀려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용액,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부피가 들어가요. 알았지? 용액의 부피에 대한 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용질인데,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용질의 개수가 들어가죠, 개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화학을 할 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개수, 이런 걸 다루는데, 이게 참고로 앞에서 1단원 배울 때 유도량에 이게 있어요, 또. 그지 같아서 책이. 몰 퍼 리터라고 해서 몰농도라는 게 원래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거는 전체 뭐다? 전체 용액분의 뭐다? 용질. 내가 어떤 용질을 몇 개를 집어넣냐라고 해서 이제 그 값이 뭐가 된다? 농도다. 이렇게 되고,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그랬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푼데 뭐 같은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당 입자수, 용액분의 용질의 개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다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화 반응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농도를 표현하는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냐 하면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요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혼합 유형이기 때문에 HCl이랑 NaOH가 있었을 때 얘네들 서로 문제에서 잘 보면 다른 비율로 뭐 하는 거야? 다른 비율로 섞는 거야. 그래서 A와 B와 C와 D가 있었을 때 다른 비율로 섞어서 A는 그러니까 얘는 50, 15, 20. 자, 이렇게 되고 NaOH는 25, 20, 15, 10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써놓은,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숫자는 뭐냐면 그냥 부피야. 그러면 이게 HCl이 50, 15, 20, NaOH가 25, 20, 15, 10인데 얘네들이 뭐가 똑같다고 했냐면 농도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얘가 둘 다 똑같이 몇이 있을 때 15가 있잖아. 그럼 얘 15 안에 넣어준 HCl과 NaOH의 개수가 뭐 한 거야? 똑같다는 뜻이야. 이제 얘 부피가 얘가 15고 얘가 15니까 얘 15랑 얘 15 안에 내가 HCl하고 NaOH를 넣어줬는데 그 넣어준 용질의 개수가 뭐하다? 용질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용질의 개수를 헤아릴 때 이것도 역시 그냥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HCl이 있잖아. 그럼 HCl이 있을 때 HCl을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로 뭐 한다? 이온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5개 집어넣잖아. 5개. 5개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가 민규야 얘 몇 개 나와? 얘 5개 넣으면 얘 몇 개 나와? 2.5개 나오지? 저러면 안 돼. 알았지? 이거 5개 넣으면 얘 몇 개 나와? 주야. 응? 왜 그래? 아니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이게 앞에가 다 1, 1, 1이 써있으면 이거 5개 넣으면 이거 5개 나오고 이거 5개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내가 물어보면 한 100명 물어보면 한 80명은 이거 5개 넣으면 얘 몇 개 나오면 2.5개, 2.5개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 그 나는 왜 그런 논리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그게 오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여기가 몇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그냥 1에 1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얘를 몇 개 넣으면 5개 넣으면 그냥 얘 5개 생기고 얘 몇 개 생기는 거야? 5개 생긴다 그냥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에 뭘 한다고 쳤을 때 용질의 개수를 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얘네가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뭐 하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는 얘와 얘가 있잖아. 얘하고 얘네들을 넣어준 값이 뭐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가 15, 15 써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15ml의 HCl을 몇 개 넣고 15개 넣고 얘도 15ml에 뭐야? NaOH를 15개 넣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15개 넣으면 당연히 이거 몇 개 나오고 15개 나오고 1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NaOH를 똑같이 몇 개 넣으면 15개 넣으면 Na 플러스 15개 나오고 OH 마이너스 몇 개 나온다? 15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게 농도니까 이제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 여기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에 뭘 했을 때 용질의 개수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쓴 것처럼 얘네 둘이 뭐가 똑같으니까 농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무엇이 같다? 개수가 같다 했잖아. 그럼 요 개수는 그냥 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구경꾼 이온의 개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왜냐면 알자 이온은 반응해서 개수가 변할 수 있는데 구경꾼 이온은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15, 여기 15 이렇게 썼으면 그게 뭐다? 그게 구경꾼 이온의 개수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5에 15개 있잖아. 그럼 당연히 10에는 몇 개 있겠어? 응? 아니 얘네들은 다 농도가 똑같은 거야. 15에 15개 있으면 10에 몇 개 있어? 모르겠어? 조야 모르겠어? 아니 사람이 질문하잖아. 아니 부피 15에 15개 넣으면 10에는 몇 개 넣어야지 얘랑 똑같아 농도가.
그렇지, 10개. 비교 관계니까. 그래서 10개고 얘는 5면 뭐다? 5개 되겠지. 그럼 얘는 20이면 뭐 20개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같은 논리 하면 얘는 15에 15니까 25에 25고 20에 20이고 10에는 몇이다? 10에는 10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그냥 농도가 뭐 한 개 나올까? 그냥 농도 똑같은 게 제일 많이 나와. 알았지? 100문제 시험 문제 내면 99문제 농도 똑같은 거야. 한 문제가 뭐야? 농도 다른 게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같다라고 하면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개수들이 서로 뭐하다? 그냥 뭐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얘네들을 어차피 우리는 항상 뭘 파악해야 되냐면 얘를 파악하는 거, 이걸. 저걸 파악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걸 그냥 파악하는데 그냥 항상 누구부터 먼저 쓰는 거야? 항상 쓸 때는 그냥 구경꾼이온부터 무조건 다 써. 아무 생각 없이. 알았지? 그럼 얘는 구경꾼이온이 Cl 마이너스 몇 개 있고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25개, 20개, 15개,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그럼 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알짜 이온을 맞추면 되니까 얘가 5개 있고 얘가 25개 있으니까 양이 음보다 뭐하기 때문에 많잖아. 그러니까 음을 더 채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을 더 채워야 되니까 OH-가 뭐다? 20개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음과 양 중에 뭐가 더 많으니까 양이 더 많으니까 음을 채워야 되니까 여기는 10개.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가 서로 뭐야? 양과 음의 개수가 뭐 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C가 뭐가 된다? C가 중하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얘 20개, 얘 10개니까 음이 20개인데 양이 10개밖에 없으니까 뭐야? 얘 10개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 액성을 파악했을 때 얘는 OH-에 있으니까 염기고 얘도 OH-에 있으니까 염기고 얘는 H+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산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액성을 뭐 해보래? 액성을 비교하셔야 했으니까 A는 염기고 B는 염기고 C는 중하점이니까 말 그대로 중성이지, 중성. 그 다음에 D는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해봐야 되겠 2번.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해보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물이 몇 개 생기는지 뭐 하라는 거야? 찾아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근데 여기다 한번 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요 표를 다시 한 번만 써볼게. 그리고 그냥 일반화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HCl이 5가 있잖아. 그럼 HCl이 5가 있다는 건 얘와 얘가 똑같이 5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NaOH가 25가 있다는 거는 얘가 25 있고 얘가 25 있다는 뜻이야. 근데 아까 저기서 설명했듯이 H+나 OH-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하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한 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니까 얘는 5개 있고 얘는 25개 있으니까 이 5개 기준으로 물이 생겨야 돼.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반응하면 요 5개가 반응해서 요게 몇 개 남는 거야? 20개 남는 거거든?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워놨으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가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양이 작은 거랑 관련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두 개의 이온수를 비교해봤을 때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그냥 물이 생긴다. 물론 이걸 하면 안 돼. 알지? 알짜 이온이 아니고 구경꾼 이온을 기준했을 때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식을 이렇게 써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쓰는 게 나으니까 그냥 작은 거 기준이니까 여기는 물이 5개, 여기는 물이 10개, 여기는 물이
15개, 얘는 물이 다시 몇 개? 10개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요 지점 있잖아. C라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뭐야? 15개라고 해서 물이 뭐 한 거야? 물이 제일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예를 한번 해볼게. 예를 해보면, 자,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이 생성이 되면 생성된 물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열 때문에 뭐가 변한다? 온도가 변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네 A, B, C들을 여기다 써보면 A, B, C이 있었을 때 물이 생성된 양이 이렇게 쓰보면 물이 5, 10, 15, 10이야. 그럼 50, 15, 1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Q값. 생성된 물의 만큼 그만큼 열량이 발생하니까 발생한 열량이 5, 10, 15, 10.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C라는 비열은 그냥 무시하니까 무시한다는 건 그냥 1로 취급하면 돼요. 1로. 그럼 무시하고 그 다음엔 얘네들이 뭐가 있어? 부피가 있잖아. 부피. 알았지? 부피라는 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한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그 중화 반응 통해서 물이 생성되잖아. 생성된 물의 부피는 저 부피에 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 학교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도 항상 무슨 말이 있냐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의 양은 부피에서 뺀다라는 말이 있어. 그렇죠? 그걸 넣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걸 넣어봐. 왜냐면 중화 반응에서 물이 생겨봤자 그게 전체 부피에 못 하면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 그래서 얘네 더하면 30, 얘네 더하면 30, 얘네 더하면 30, 얘네 더하면 30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 부피가 다 똑같이 뭐야? 30, 30, 30, 30이야. 그럼 총 부피가 똑같을 때 얘는 물이 5 생기고 얘는 10 생기고 얘는 15 생기고 얘는 15 생기잖아. 그럼 온도 변화를 보면 온도 변화가 5대 10대 15대 10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얘가 뭐 하기 때문에 얘가 물이 제일 많이 뭐 한 거야?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의 온도가 뭐야? 제일 높은 거고 요 두 지점은 생성된 물의 양이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온도가 뭐 해야 돼? 온도가 서로 같고 요 지점은 얘네 지점보다 생성된 물의 양이 뭐 하니까? 작으니까 온도가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쓴 Q는 C의 M의 델타 T라는 식을 쓰냐 안 쓰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식을 써서 푸는 문제도 거의 뭐 한다? 거의 안 내. 알지? 근데 지금 이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해. 요새 요 동네 시험도 이상해. 특히 홍천이 너무 내가 봤을 땐 내가 생각하는 거 기준일 때 이 정도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선을 이렇게 넘어서 자꾸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근데 요번에 중간고사가 시험 범위가 쉬워. 물론 지구과학과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완전 취하겠지. 지구과학 완전 다 외워야 되고 생명도 완전 싹 다 외우는 파트니까. 근데 이제 지구하고 생명 파트가 앞에 있는 판 구조랑하고도 또 다르게 너무 쉽거든. 그냥 지지시대 그냥 지지시대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거 못하면 또 다 틀리겠지. 그리고 생명도 그냥 생명 파트 되게 쉬운 그 뭐 자연 선택 뭐 이런 개념이어서 뭐 문제를 꽈서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난이도를 내면 어디까지 낼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어렵게 되겠죠. 산하원보다 여기가 훨씬 어려워.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게 만약에 잘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버겁더라도, 그렇지? 이게 버겁더라도 웬만하면 다 해야 돼. 그렇지? 이 동네가 더 이상해, 시험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의 양을 이렇게 뭐 한다?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B하고 D에 뭘 해보래? B하고 D에 이제 이온의 종류를 해보래. 맞지? B와 D. 그럼 아까 써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뭐 어떤 거 하나 설명하기 더 있어서. 그럼 다시 이제 B점을 보면 10에 2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10이 있고 얘가 뭐 있다? 20이 있다. 그럼 양이온수랑 음이온수의 균형이 뭐 하니까? 안 맞으니까 누굴 더 쓴다? 음이온수를 더 써야 되니까 여기가 10개였다. 아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냐면 D라는 지점 보면 얘가 20이 있고 얘가 몇이 있는 거야? 10이 있으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가 10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전체 이온의 총 개수가 40이고 얘도 전체 이온의 총 개수가 40인데 그 40이 항상 얘 몇 배야? 얘 2배, 얘 2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특징이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는 OH-가 뭐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고 얘는 H 플러스 남아있기 때문에 액성이 뭐야? 산성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염기성인 이유는 염기 성분이 양이 뭐하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럼 염기의 무슨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 항상 전체 이온의 수의 몇을 차지한다? 절반을 차지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된다? 이건 산이기 때문에 산의 뭐다? 구경꾼 이온인 Cl-가 전체 얼마를 차지한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현 있잖아. 이 표현을 약간 다르게 보면 다르게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렇게 했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온이 몇 종류야? 3종류잖아. 지금 표현이 딱 칸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Cl-를 썼어. 그럼 얘는 액성이 뭐야? 산성이야. 그잖아. 이 전체 중에 절반이 뭘 차지하니까? Cl- 차지하니까 얘는 액성이 산성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를 표현했는데 여기가 뭐가 되면? 여기가 Na+가 되면 전체 절반이 Na+니까 뭐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 이게 또 틀렸네. 여기가 NA가 아니네 얘들아. 죄송해요. 푸른지 미친놈 왜 계속 K+로 해놔가지고 헷갈리네. 그래서 K+. 그렇지?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있고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을 보면 그림은 10ml의 2N개의 HCl을 첨가한 용액에 수산화 칼륨을 조금씩 넣으면서 중화 반응 후 생성된 물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다시 3번 문제는 아까 설명한 걸로 봤을 때 똑같이 무슨 유형이냐면 3번 문제는 첨가 유형이 돼요. 첨가 유형이 되니까 항상 순서를 맞췄어야 되니까 분명히 누가 먼저 들어가 있다 했냐면 자, HCl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굴 넣어주냐면 KOH를 집어넣으면서 얘네들을 뭐 한다? 자, 반응을 시킨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10ml의 2N개 HCl. 알았지? 10ml의 2N개 HCl. 그러니까 HCl이 10ml를 준비해서 얘가 2N개인 놈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KOH 거기다 뭐 한다?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점이 3개가 있거든. A란 점, B란 점, C란 점이 3개 있으니까 A, B, C란 점에 H+, Cl-, Na+, 자, OH-. 이 4종류의 이온을 뭐 하는 거야? 표시하는 건데 무조건 그냥 바로 써야 되는 게 누구냐 하면 그냥 Cl-는 바로 쭉 쓰는 거예요.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A에도 2의 N개고 B에도 2의 N개고 C에도 뭐가 된다? C에도 2의 N개가 들어가 있다. 그냥 다 쓰는 거야, 일단. 그리고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중화점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물의 생성량이 쭉 늘어나다가 뭐야? 물의 양이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뭐가 된다? 그 지점이 중화점에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중화점이에요. 그러니까 KOH를 몇을 넣었을 때 KOH를 20ml를 뭐 했을 때 넣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왜냐면 자료를 보시면 얘는 10을 넣고 얘는 20을 넣고 얘는 뭐 한다? 30을 넣은 거지. 그래서 20ml 넣었을 때가 뭐가 되냐면 중화점이야. 그럼 20ml 넣었을 때가 중화점이면 중화점의 특징은 이온이 몇 종류만 있고 이온이 2종류만 있고 2종류의 이온의 개수가 뭐하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2N이면 얘가 뭐가 된다? 얘도 2N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왜 지웠지? 이렇게. 그러면 20ml에 2N이면 10ml에는 N개가 들어갈 테고 20ml에 2N이면 30ml에는 3N개가 들어갈 거예요. 구경꾼으로 쓰면. 그럼 첫 번째는 얘가 2N에 N이니까 이제 알자 이온의 개수를 뭐 하면 맞추면 얘가 N이고 그 다음에 얘는 2N에 2N이니까 맞출 필요가 없고 얘는 2N에 몇이니까 3N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자, N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봐도 만약에 물을 본다고 쳐봐. 그럼 그냥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생기니까 물이 몇 개? N개. 자, 여기 표시하면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니까 몇 N개? 2N개. 그럼 얘도 양이 작은 거 기준인데 얘는 하면 안 돼. 알짜윤이 아닌, 알짜윤이 양의 개수를 하는 게 아니까. 그럼 여기 중에 요가 양이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물은 몇 개? 2N개. 그래서 딱 거기 써있는 것처럼 그 그래프야. 물의 양이 쭉 들어들다가 뭐 한다? 자, 일정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잘 보면 얘는 10ml의 2N이고 얘는 20ml의 뭐야? 20ml의 2N이잖아. 그럼 누가 더 진한 거야? 왼쪽이 더 진한 거지? 그잖아. 이게 만약 헷갈리면 통분한다고 치면 얘가 20이면 얘도 20을 만들면 얘는 10의 2N이면 20에는 4N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농도가 몇 배 진한 거냐면 농도가 2배 진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의 개념이냐면 뭐 농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건 산화환원 할 때 배웠는데 마그네슘은 뭐하고 반응하냐면 수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그 전자를 수소 이온한테 줘서 수소가 뭐가 되는 거야? 수소 기체가 돼서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1번 같은 선지가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럼 실제로 1번 같은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액성을 물어보는 거야. 액성. 산성일 때만 뭐 하는 거야? 산성일 때만 금속하고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A가 지금 뭐가 있으니까 A가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얘는 액성이 뭐야? 얘는 산성이고 얘는 두 종류만 있으니까 중성이고 얘는 세 종류인데 OH-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금속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니까 액성으로 봤을 땐 뭘 찾으라는 거야? 산성인 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A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액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 각 지점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와 수의 비를 구하셔야 했으니까 이제 A, B, C의 이렇게 종류와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3번에 중화점을 찾으시오 했으니까 이온이 몇 종류만 있을 때 두 종류만 있을 때가 뭐가 된다? 중화점이니까 B 지점이 뭐가 된다? 자, 중화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다시 뭐냐 하면 다시 혼합이에요, 혼합.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림은 이제 뭐가 써있냐면 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써있어. 알았지? 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면 HCl이랑 자, NaOH를 서로 다른 비율로 섞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와 다라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먼저 가부터 보면 가는 30, 40, 50. 그래서 얘는 30에 40에 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얘는 30에 20에 10이에요. 30에 20에 10. 자, 근데 가나다 점을 봤을 때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으냐면 나 지점이 알았지? 세 개를 비교할 때 나 지점이 뭐가 된다? 이게 최고점이야. 그럼 얘네를 다른 비율로 섞었을 때 나 지점이 최고점이다 라는 거의 뜻은 아까 얘기했지? 나 지점이 뭐가 된다? 나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 그러면 나 지점이 중화점이면 자, 다시 써보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나 지점이 중화점이니까 HCl 40과 NaOH 20에 들어가 있는 뭐다?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뭐여야 돼? 똑같아야 돼. 중화점이니까. 그리고 이온도 몇 종류만 있어야 되냐면 두 종류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 무슨 조건이 하나 있냐면 HCl이 1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N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기준하면 얘네 값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네 값 쓰면 얘는 30이니까 얘는 3n, 얘는 40이니까 4n, 얘는 50이니까 5n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하필이면 나 지점이 뭐가 되니까? 나 지점이 중화점이니까 얘 40에 4n이 CL-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중화점이니까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Na 플러스도 4n이니까 얘는 20에 뭐다? 20에 4n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20에 4n이니까 나머지 값들을 채워보면 10일 때는 뭐가 되고 2n이 되는 거고 30일 때는 뭐 얘를 기준하면 몇 배 됐으니까 3배 됐으니까 뭐다? 자, 6n이다. 뭐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겠지. 그럼 다시 이제 구경꾼 이온을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중화점이가 그냥 두면 되니까 얘는 얘 3n에 얘 6n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 5n에 얘 2n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짜 이온만 맞추면 요게 3개고 요게 몇 개니까 6개니까 이제 음이온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3n 이렇게 표시했으면 음의 개수랑 양의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5n이고 2n이니까 음이 뭐하니까 더 많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3n 자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고 얘는 중성이고 얘는 액성이 뭐가 되냐면 얘는 액성이 자, 산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1번에 산과 염기의 같은 부피의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수를 비교하시오 라고 해서 길게 써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농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40에 4N개가 있고 얘는 뭐야? 20에 4N개가 있으니까 개수는 똑같지만 얘가 부피가 얘보다 절반이 뭐하기 때문에 절반이 적기 때문에 결국 NaOH가 HCl에 비해서는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배 크냐 하면 개수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돼요. 되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산과 염기의 같은 부피의 수용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수를 비교해 보시오 라고 표현하면 얘가 얘보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각 지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을 뭐하래? 비교하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물의 양을 비교하라 라고 표현하면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얘는 물이 3N개 생기는 거고 얘는 물이 4N개 생기는 거고 얘는 물이 작은 거 기준이니까 뭐 요거 기준 하면 되겠지. 보다 2N개 생기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 4번은 가지점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이랑 다지점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뭐 이미 여기 가지점의 이온수의 비율을 표시해 놨고 그 다음에 다지점의 이온수의 비율을 이제 표시해 놨죠. 이렇게. 그리고 특징은 아까랑 똑같아. 알았지? 얘가 염기성이니까 Na 플러스가 전체의 절반이고 얘는 산성이니까 Cl-가 전체의 절반이고 그 특징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보면 가하고 다를 섞는 거야. 그러면 가하고 다를 섞으면 가에는 지금 OH-가 3N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에는 H 플러스가 3N개 남아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뭐하면 섞으면 당연히 물이 몇 개 생기냐면 3개 생기겠지. 알겠죠? 왜냐면 식으로 써보면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H2가 생기는데 얘가 3N이고 얘가 3N인 거지. 근데 어저께 또 문제를 푸는데 어떤 미친놈이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3N, 3N이니까 이게 0이래. 진짜 막 죽여버릴 뻔했어. 얘도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런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뭐 H 플러스랑 OH-니까 하면 이거 나오는 게 이게 아니고 5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래서 얘가 3N이고 얘가 3N이니까 당연히 얘도 1대1 대1로 반응하니까 여기 몇이다? 여기 3N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반응하니까 뭐가 없어. H 플러스나 OH만에서 없으니까 그냥 액성 뭐다? 액성 중성이겠지. 중성.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의 양은 몇이다? 생성된 물의 양은 3N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다시 좀 할게요.